안녕하십니까. 자, 인터넷을 보면 구충제를 복용할 때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라는 말들이 있어서 구충제의 인체 흡수율을 높이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구충제의 인체 흡수율이 높은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구충제는 독성물질입니다. 따라서 인체에 많이 흡수되면 해롭습니다. 그건 상식이죠. 항암제와 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튜버들이 또 전문가들이 인체 흡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로 CBD 오일과 같은 오일과 함께 섭취하라,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인체에 유익한지 아니면 해로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전에 당당한 수인이라는 암 환자의 체험 사례가 매우 진솔하다 라고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분의 사례를 통해서 구충제의 인체 흡수율이 높은 것이 좋은지 혹은 해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당당한 수인이라는 암 환자는 구충제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반으로 줄여서 섭취했더니 진통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체험담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원래 250mg 메벤다졸을 먹던 거를 125mg 제가 먹었어요. 이제 양을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진통 작용이나 이런 게 있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불편감이, 이렇게 통증 같은 게 이제 불편감이 계속 있고. 자, 보신 바와 같이 구충제의 양을 반으로 줄였을 때 CBD 오일을 함께 섭취했지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다시 또 구충제의 양을 늘렸습니다. 통상적으로 3일 복용 4일 휴약을 하는데요. 자, 이분은 더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5일 복용 2일 휴약을 했습니다. 물론 CBD 오일을 같이 섭취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심장과 폐에 물이 차고 복수가 찼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부종이 생겼습니다. 여기저기 통증이 생겼습니다. 휴약을 3일 먹고 4일 쉬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하지 않았고, 최대한 이제 제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이제 먹는다고 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5일 정도 먹고 이틀 정도 휴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복용을 했었었는데, 한 3개월을 제가 구충제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처음에 알벤다졸을 시작해서 이제 펜벤다졸, 그 다음에 메벤다졸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계속 이제 복용을 한 결과를 이제 CT를 이제 찍으러 갔는데, 이제 폐 쪽하고 물이 이제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까지 이제 물이 넘어가서 배 쪽에 물이 차고, 그다음에 배가 이제 복수도 좀 차고, 전체적으로 이제 몸에 물이 좀 많이 찼더라고요. 자, 이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구충제가 인체에 많이 흡수되면 몸에 매우 해롭다, 더 부작용이 크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반대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부작용이 극심하자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구충제의 양을 그냥 일상적인 통상적인 양을 섭취하면서 CBD 오일 대신에 다른 보충제를 섭취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개발한 암 치료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머위뿌리, 차가버섯, 선인장, 자, 이런 항산화 물질을 섭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CBD 오일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충제의 인체 흡수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과거에 구충제를 섭취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 폐와 복수가 찼던 것들, 온몸에 부종이 생겼던 것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구충제의 인체 흡수율이 낮아졌더니 부작용이 훨씬 더 적었다,
그리고 오히려 항산화 식품과 섭취를 같이 했더니 구충제만 섭취했을 때에 나타났던 부작용이 사라졌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충제의 인체 흡수율이 높아지면 몸에 더욱 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충제는 독성물질입니다. 예, 세포의 분열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독성물질이 몸에서 많이 흡수되면 그만큼 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구충제의 인체 흡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은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항암제도 독성물질이죠. 구충제도 독성물질이죠. 예, 인체에서 흡수율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러한 독성물질은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사례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구충제는 안전한 약이다, 독성이 거의 없다, 또 심지어는 독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김자영 원장님, 미토 김자영 그 유튜브를 제가 참고를 많이 하는데, 이 기생충, 동물이 먹는 이 구충제, 이게 안전한가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먼저, 네, 안전합니다. 그것도 매우 안전합니다. 내과 의사로서 옛날부터 항암작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 펜벤다졸이 항암제로서의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첫째, 이 약물은 매우 안전하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구충제의 인체 흡수율이 항암제만큼 높다면 항암제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훨씬 더 독성이 강합니다. 구충제를 통해서 암세포가 줄어들 정도라면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당당한 수인이라는 사례자도 구충제를 5일 복용 2일 휴학하자 3개월 만에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혼수 상태까지 간 것 같아요. 매우 어려웠다, 힘들었다, 고통받았다,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믿고 따랐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충제가 독성물질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아시고, 이러한 독성물질이 아닌 몸에 이로운 양약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충제와 항암제를 병용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실제로 구충제를 연구하는 의학자들도 항암제와 병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두 가지 약이 같이 들어가면 암세포를 더 빨리 죽일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COC는 기존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같은 표준 치료를 이들 4가지 약 요법과 함께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구충제도 이렇게 섞어서 복용을 하면 이제 다각도에서 이렇게 암세포를 이렇게 좀 억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만 두 가지 독성 물질이 함께 투여되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 이 당당한 수인이라는 그 환자도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벤다졸만 복용하다가 알벤다졸, 펜벤다졸, 메벤다졸을 약의 양을 줄여서 복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위험한 상태가 놓이게 된 것이죠. 따라서 독성 물질들을 함께 병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암제와 구충제를 병용하는 것, 이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을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몸에 이로운 양약을 투여해야지 이런 독성 물질을 투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항암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댓글에 저를 항암제를 옹호하는, 항암제를 예찬하는 사람으로 자꾸 댓글을 다시는데요. 저는 단 한 번도 항암제를 예찬한 사실이 없습니다. 암세포를 줄어들게 한 것은 항암제냐 구충제냐 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 항암제의 결과라는 사실만은 말한 것입니다. 항암제로 인해서
암세포가 줄어든다고 해서 암 환자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세포가 훼손되기 때문이죠. 자, 그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